한번 더 합시다. 92년 대선. 92년. 왜냐면 92년 대선은 내가 지지 후보가 있었어. 87년 대선 87년 때도 내가 노태우를 했다고 봐야 되나? 네. 근데 92년에는 조금 더 신념 있는 지지가 있었던 대선이고. 전용길 편집장은 이제 생각이 납니까? 네. 92년. 92년은 제가 합동유세장에 갔었습니다. 어디에? 대구에서요? 네, 창원. 창원에서. 네, 창원의 공설운동장에. 나는 92년 대선은 정말 기억에 남는 게 네. 그 김대중 그러니까 김영삼, 김대중 운동원들은 가면은 6만 원인가 7만 원을 줬고 정주영은 그보다 10,000원을 더 줬어. 10,000원을. 네. 내가 그걸 어디서 듣고 어른들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또 오지랖 넓게 끼어가지고 정주영은 돈 더 준다는데요? 이 얘기를 하다가 굉장히 혼이 났어. 네가 이런 끼면 안 돼. 너는 아직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이러면서.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정주영은 돈을 많이 쓴다라고 하는 거를 그렇죠. 이제 초등학교 어린이도 알 정도로 소문이 파다했죠. 정주영은 어린이도 알만한 게 1990년대 초반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소년 한국일보 뭐 이런 신문들 있잖아요. 네, 소년 학교에서 동아일보, 받아보는. 소년 조선일보 요런 사면짜리예요. 사면짜리고 보통 신문 시키면 서비스로 줘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따로 또 그 따로 신청해 가지고 네, 그런 것도 반장들 있고. 이런 네. 나도 많이 봤어. 그 보면 이제 뭐 팔빵이 이런 영화 만화 네컷 만화도 그렇죠. 있고. 예. 그게 이렇게 한 번씩 글이 연재가 되는데 그게 나중에 책으로도 묶여 나오거든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런 쪽에 정주영이나 김우중 같은 사람에 대한 글들이 많이 연재가 했죠. 됩니다. 네, 김우중은 뭐 김우중은 대학생들이 많이 봤던.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예. 근데 참 이상한 게 그때 90년대 초반이면 운동권 학생들 되게 많을 때거든요. 근데 또 대학생들이 많이 그런 재벌에 관한 책들을 읽고 재벌 중에 존경하는 사람 누구 1위 뭐 이런 게 나왔었어요.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고. 이게 이제 약간 대학의 이원화라고 해야 되나? 대학 사회 분위기가. 예. 저 같은 경우는 김우중을 다룬 세계를 가슴에 안고 라는 어린이용 그래요? 책 2권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에서 한 중학생 정도 볼 수 있는 책인데 내가 그 책을 봤단 말이에요. 나는 중학교 때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였어. 정말 이게 웅장한 꿈을 꾸게 만들어주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김우중 자서전. 저는 신화는 없다였습니다. 김우중 나는 정주영보다는 김우중을 좋아했어요. 뭐 어릴 때니까 어릴 때인데 왜 좋아했느냐? 그러니까 너무 정주영은 이렇게 뭐랄까 막 크게 이렇게 가지고 아무나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김우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운이 좋은 느낌? 근데 김우중은 뭔가 셀러리맨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죠. 좀 샤프한 이미지. 샤프하고 엘리트 같은 느낌이. 정주영은 왠지 그 40도짜리 땡볕에 철모 쓰고 곡괭이질 해야 될 것 같은 이미지. 처음부터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정주영이 김우중은 정말 무시했죠. 무시했다고. 땀을 흘려서 자기가 이렇게 본 적이 없고 저 새끼는 맨날 인수나 하고 그러니까 그냥 장사치처럼 너무 회사 사가지고 그래 커가지고 무시했다 그러죠. 그래서 근데 뭔가 좀 그러니까 정주영은 엘리트 이미지가 너무 없어가지고 어린 마음을 봤을 때 좀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 좋잖아. 그렇죠. 피부도 좀 김우중 하얗고 그리고 내가 마침 또 집에서 무슨 만화책을 봤는데 아버지가 집에 갖고 온 만화예요. 언덕을 넘어라는 2권의 만화책인데 여기도 보면은 어떤 사업가가 나오는데 가만 보면 김우중이랑 좀 비슷한 데가 있어. 예. 그리고 그 만화가 또 재밌었던 게 운동권 출신인데 그 회사에 들어가서 노무 관리자가 되는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대우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이거 대우 얘기인 거지. 근데 걔하고 대학교 동기가 노조위원장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막 뭐 술 한잔 하고 뭐 이런 건데. 송곳인가? 근데 좀 약간 사이좋게 끝나. 그래도 끝날 때는. 예,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재벌이라는 존재가 익숙했어요. 그리고 드라마. 그렇죠. 그 이름 뭐야? 여명의 눈동자, 야망의 전설, 전설이었나? 야망의 세월. 야망의 세월. 이명박 정주영 나오는 거. 그런데 그 정주영이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니까 재미가 있는 거야. 또 왜 또 재미가 있었느냐?
그때는 아까 얘기했던 총선 대선 순서가 그때는 총선 대선이었거든. 그렇죠. 92년이. 총선 야 이게 더 재밌어. 총선으로 살살 달구거든. 그렇지. 예. 그리고 그때 연예인들이 또 많이 나와. 그게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정주영 통일국민당의 강부자하고 누구야? 정주일하고 최불암. 최불암도 본명인가? 최영한.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저쪽이 뭐 신한국당의 이순재. 하고 민자당 뭐 이순재. 이렇게 나왔었어. 나는 강신성이 떨어졌지 않나? 떨어졌나? 어쨌든 네. 그때 나왔었나요? 하여튼 아, 나는 그때 나왔을 거야. 그때 내 방송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주일 씨가 정주일로 나오잖아요. 응. 어린 마음에 야 이 사람 성까지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이주일이 그 본명을 그 뭐야 선거에는 나와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못했는 거지. 그러니까 이주일의 본명이 정주일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고 이주일이 항상 이주일이었던 거야. 그렇지. 성까지 바꿔갖고 나오는구나. 정주일이란 게 정말 무섭구나라는 걸 느꼈어. 그거 진짜 재밌겠다 싶더라고. 아하. 저 사람 국회의원 되면 재밌겠다. 강부자 씨도 나왔고. 맞아요. 네. 야, 저는 기억에 나는 게 그 제가 이 국민학교 1학년은 그 시골 마을에서 다녔거든요. 근데 버스를 타고 한 40분 가야 되는데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버스 정류장 앞에 가면 이 포스터가 대선 후보 포스터가 쫙 붙여져 있었어요. 벽보가 1번부터 8번까지 쫙 있는데 거기에 그 포스터를 보면 다들 이제 얼굴이 크게 나오잖아요. 네. 그때 이 정주영은 호감이 안 갔던 게 일단 조금 얼굴이 구릿빛에 좀 없어 보이게 보이는 모습이었고 서민형 재벌. 그리고 제 기억에 남는 게 그때 저희 집이 국민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1월 초에 중고차를 엑셀로 샀었어요. 그러다가 정주영이 출마하는 거 보고 저 YS 당선되는 거 방해하고 있다라고 해서 아버지가 새 차를 뽑았는데 대우 르방을 뽑았어요. 현대차는 안 산다. 그러니까 정주영을 향해서 특히 저희 그 경남 지방에서는 저 정주영 때문에 영삼이 떨어지고 우야노 이런 정서가 있었던 기억이 강하게 나요. 그래서 제가 92년 총선 때 통일국민당을 응원합니다. 통일국민당 정주영 쪽을 응원해요. 아 그때는 3번. 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87년 대선 총선 때의 4당 체제가 제 머리에 각인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3당 합당 때 분개를 했습니다. 뭐 노무현처럼 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비겁하다 이거. 4명이서 싸우다가 3명이 뭉쳐가지고 나머지 1명을 다구리 치고 비겁한 거 아니야 이거. 그랬는데 정주영이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되게 모순적인 건데 제가 92년 총선 때 응원했던 당이 두 군데였는데요. 통일국민당하고 민중당이었습니다. 노사 양쪽을 응원한 거야. 민중당에 그때 민중당 후보가 구미에 나왔어요. 이게 후보를 지방선거 총선 아니고 총선 때 92년에 그때 박세직 씨가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 예, 박세직 씨가 거물이죠. 이 사람 구미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박세직이 처음으로 왔어요. 구미에. 출마를 했고 맞상대로 민중당 후보가 났는데 이제 이름도 기억나요. 윤상규 씨라고 1대1로 붙은 겁니다. 민중당 후보가 20 몇 프로 나왔어요. 꽤 했네. 그리고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때 신민당 민주당이죠. 민주당 그 김대중 쪽 후보가 있었는데 당에서 돈을 내려다 보내줬대요. 힘든 지역이니까 구미에 수고한다고 이걸로 다 선거 치르라고. 근데 그 사람이 돈을 들고 날랐다는 이건 사실 확인은 안 됐습니다. 사실 구미 안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1대1로 붙어가지고 민중당이 지역구 후보가 나왔고 그 후보가 내가 이 얘기 했나 전에? 자기 그 선거 운동원들이 우리 후보 감옥 갔다 왔다고 막 버스에서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근데 통일국민당하고 민중당을 응원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왜 응원했느냐? 난 다당제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때도. 예. 근데 제가 대선 때도 정주영을 지지하는 스탠스를 취합니다. 어른들이 물어보면 정주영 씨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에 비밀이 숨어져 있었죠. 전용길 기자가 아까 얘기했던 거에 연장인데 제가
그때 대선 책 한 권을 봐요. 집에 있던 책이었는데 대통령이 먹일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랑이 먹일래 책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랑이 먹일래라는 책이 있잖아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따와서 대통령이 먹일래라고 돼 있어요. 그걸 보면은 좀 쉬워 읽기가 쉬운데 챕터가 나눠져 있고 이승만 얘기 나오고 박정희 얘기 나오고 전두환 얘기 나와요. 처음에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노무현이 이 토론 있습니다. 반대 이 있습니다. 반대 토론 해야 됩니다. 막 3당 합당 때 그때 그 회의를 진행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정상구 씨라고. 네. 결국에 노무현한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각자 갈 길을 그렇죠. 갑시다. 네. 그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사람이 김영삼하고 틀어졌던 거예요. 틀어져 가지고 이 사람이 정주영 나중에는 자민련 전국구 1번으로 갑니다. 96년 총선 때. 근데 그때는 김영삼이랑 틀어져 가지고 사실상 김영삼을 저격하는 책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김대중이랑 정주영을 둘 다 띄워놨어 이 사람이. 근데 어쨌든 읽어보니까 난 그때 처음 한 거죠. 김대중이 죽을 고비를 5번 넘겼고 예,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사람이고 경제에도 식견이 있다. 예. 그래서 사실 나는 김대중 후보를 지지를 했던 거죠. 근데 내가 구미에서 박정희 씹는 말은 해도 김대중 지지한다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작전은 무엇이었는가? 김영삼의 표를 정주영이 깎아 먹어야 된다. 그래야 김대중 후보가 이긴다. 그래서 내가 정주영을 응원하는 스탠스를 취한 것입니다. 아, 국민학생이. 예. 아. 예. 그러니까 그런 유권자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요 후보 지지한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지지한 후보는 따로 있거나 요런 유권자는 지금도 있을 겁니다. 마트마리님 10,000원 감사하고요. 네. 나무오빼미님 5달러. 네. 그 제가 최동원은 12원입니다. 88년 총선 때 출마. 아니. 아니 최동원은 12원 나왔어요. 시의원 나왔어요. 최동원 씨는 91년에 부산시의원, 예, 12원 네, 나왔어요. 시의원으로 광역으로 출마했어요. 88년은 현역이었고 네. 삼성 라이온즈로 89년에 오는구나. 그때 유명인들의 정치권 입문이 있었죠. 91년에 이선희 씨. 이선희 씨 그렇죠. 이선희 씨는 시의원도 이선희 씨는 막 당으로 옮겨 다녔어요. 민자당에 갔다가 민주당에 갔다가. 마포의 딸 이선희로. 네, 네, 네. 예, 저는 참고로 이 한결같이 92년 대선은 박찬종을 지지했어요. 아, 그- 맞다. 박찬종. 정영길 기자가 박찬종을 좋아했었다고. 네. 현질 정치. 그러니까 포스터에 쫙 있는데 이 박찬종이 제일 똑똑하게 보였어요. 아, 그런 이미지가 네, 있죠. 네. 내가 그게 봐, 30, 내가 봐도 그래. 30 내가 봐도 그래. 안경도 이렇게 검은 뿔테. 그때 당시에 전용록이 쓰고 나오던 안경 같은 그런 안경을 딱 끼고 약간 뭐랄까 이렇게 지적인 박사 이미지. 그리고 이름이 비슷했던 4번에 이종찬. 이종찬. 네. 아, 이종찬. 이종찬 씨랑 좀 헷갈렸는데 이종찬 씨는 이제 이중턱이. 박찬종과 이종찬. 근데 이종찬 씨는 내가 그때 조금 쿠사리를 주고 싶었던 게 이분이 민자당 경선에 나왔거든요. 그렇죠. 김영삼이랑 맞다이 뜨다가 포기했거든. 그러면은 뭐 그렇게 하던가 왜 또 나와가지고. 전신 교체. 네, 그렇네. 근데 이종찬 씨는 끝까지 가진 못합니다. 중도에 사퇴를 하고 정주영하고 합치나? 그래서 하여튼 네. 거의 뭐 이종찬 씨는 좀 밀려나고 네네. 그 박찬종이 그래도 뚝심 있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그 합동 유세를 갔는데 잠깐만요. 이종찬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종찬하고 김우중이 손잡는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정주영을 죽이기 위해서 모르겠어요. 김우중 또 대선에 나온다는 얘기가 그때 있었어요. 김우중도 정치 있었죠. 그치. 생각이 네, 있었던 걸로 기억나요. 그리고 김우중은 또 김대중하고도 사이가 좋았다고 해요. 이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우. 나중에는 원수가 되죠. 대우 처리를 넣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진짜 재벌 대선 될 뻔했었다. 근데 박찬종은 그때 진짜 새정치 이미지. 맞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3 후보 중에서는 가장 높은 국민적 지지와 열망을 사실 받았던 후보인 것 같아요. 나도 제3 후보였습니다. 근데 정주영은 사실 재벌 이미지에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주영이 노태우랑 같은 편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태우의 플랜 B다. 김영삼으로는 안심하지 못한 노태우가 정주영을 민다. 그리고 박철원 씨가 그때 가 있었나요? 정주영 쪽에? 안 갔을 걸. 그때 안 가지 않았나? 박철원이 김복동을 갔어.
그러니까 김복동, 박철원 이런 사람들하고 정주영이 연계가 있고 지금 그래서 막판에는 뭔 얘기 나왔냐면 박태준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박태준이 정주영 밀 거냐 안 밀 거냐 요 말 나왔는데 밀지는 않았어요. 네, 박태준이 밀지는 않았고 그리고 정호용 네. 12.12 쿠데타 네. 주역 중에 네. 한 명인 정호용을 김영삼이 잡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영삼이 대구의 수성천에서 오히려 부산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모였어요. 왜냐하면 대구에서 정주영이 표 깎아 먹는 게 크다라고 해서 대구 경북이 오히려 비상에 걸려서 그때 우리 그 부모님 갔을 거예요. 바르게 살기 운동 그쪽에서 동원해가지고 엄청 많은 인파가 모였었거든요. 그때 정호용이 옵니다. 예, 정호용이 오는데 제가 나중에 웃게 되는데 막 어른들이 그 유세를 갔다 온 마을 어른들이 아 정호용이 똑똑하대 이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호용은 전두환 친구들 중에 제일 무식한 이미지 아닙니까? 정호영 대구 서구가 그때 지역구였죠. 정호용이 당선될 때는 무소속으로 됐나? 총선 때? 아니야 민자당으로 네. 안 됐을걸? 여하튼 뭐 하여튼 지금 댓글창에서는 이선희를 이기태이냐 이종찬이냐 이걸로 굉장히 싸우고 계시는데 이선희 씨는 다 연관이 있고 이선희 씨는 나중에 96년인가 97년에 포항에서 재보선할 때 박태준 선거운동을 합니다. 그때 이선희 씨가 막 포항에 가가지고 박태준 총재님을 뽑아줍시다 노래 부르고 그때 상대 후보가 이기택이었어. 박태준의 제이가 태준의 제이겠네. 준의. 근데 또 저희가 DJ라는 얘기도 했었죠. 이선희 씨 하면 또 광주 5.18 여기하고도 연관이 있을 거예요. 관련 공연에 나가고 했다고 하니까. 예, 근데 몰빼미님 5달러 감사합니다. 김옥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거든요. 김옥선. 여장 남자. 그렇습니다. 남장 여자. 남장 여자. 꼴찌였을 거예요 이때. 꼴찌는 이병호 후보 아니었나요? 이병호 정의당. 칠이 많네요. 대한정의당. 이병호 후보가 대한- 0.2%, 김옥선 후보 네. 0.4%. 더블 스코어예요. 네. 미안합니다. 대한정의당. 근데 이때 후보들이 진짜 쟁쟁하다. 근데 여덟 명 다. 박찬종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정주영도 뭐 진보 보수에서 보수고 노태우의 이미지가 구여권 이미지가 있었어요. 근데 박찬종은 완전 딴 이미지였고, 맞아요. 박찬종은 삼김하고도 안 엮이고 완전 딴 이미지였어요. 무균질. 그래서 구미 내가 구미에 살 때니까 주변의 어른들 중에도 박찬종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내가 두 사람 기억나는데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대선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우리 반에 누가 질문을 해요. 선생님은 작년 대통령 선거 때 누굴 찍었습니까? 박찬종 찍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외숙모가 당시에 결혼 금방 할 때쯤에 외숙모가 박찬종을 찍었다고 하니까 그거 내가 왜 기억이 나냐면 개표 방송을 해요. 92년 개표 방송을 하는데 외숙모가 박찬종을 찍었다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야, 요 논리는 무서운 논리구나라는 걸 깨달았죠. 우리 아버지가 박찬종이는 다음에 하면 되고 이 굉장히 무서운 논리예요. 누군가를 안 찍을 논리로. 네, 이게 바로 나중에 이명박의 오빠 먼저 경제 먼저. 네, 박근혜보다 내가 먼저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박찬종이는 다음에 하면 되고. 네, 요 무서운 논리입니다. 당장에 사람을 안 찍을 수 있는 논리. 나무위 올빼미님 감사합니다. 계속 주시고 50달러. 근데 박찬종이 나는 근데 박찬종을 찍었다는 사람들도 조금 의심스러운 게 진짜 찍었을까? 다른 사람 찍어놓고 왜냐면 박찬종 찍었다 그러면 그냥. 후살이는 안 줘. 그냥 좀 후살이는 안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대중 지지자가 찍어놓고 박찬종 찍었다고 둘러댔을 수도 있다. 네,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저는 그 합동 유세장에 갔을 때 그러니까 1, 2번, 3번까지 이건 뭐 인파가 장난 아닌 거예요. 지지자들이 막 외치고 현수막 들고 막 이거 들고 제가 그때 그 장날 열리는 장날에 가는데 제가 그 주남자 수지 가서 황소개구리 잡아와서 그 황소개구리 내다 팔고 장날에 그 돈 가지고 이제 뭐 형들이랑 뭐 먹을 거 사 먹으러 가야지 했는데 공설운동장에 이 장판이 벌어진 거죠. 합동 유세 한다고 갔는데 이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까지 너무 지지자가 많은 거예요. 그 와중에 발언을 하고 유세를 하니까 당연히 환호도 많고 한데
이종찬 씨는 제가 뭐 연설 들었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근데 박찬종 씨가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환호를 외친 사람도 없는데 꿋꿋하게 어디서? 창원에서 주남저 공소운동장 또 사람도 별로 없잖아. 박찬종은 혼자 다녀. 그러니까 이거 막 바바리 코트 입고. 외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야, 근데도 끝까지 저 연설을 막 그 우렁차게 끝내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제대로 있구나라고 느끼면서 그때 이후로부터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다음 대선은 제가 이인재를 지지했거든요. 이유가 이인재가 3번이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2002년에는 권영길. 근데 92년에 박찬종은 5번인가 6번인가 그래요. 5번이었어요. 5번. 이 남올빼니님이 수민은 정주영, 천용길은 박찬종. 저는 나 정주영 아니에요. 실제로 지지한 건 정주영 아니야. 저는 백규환. 왜냐하면 아 설마. 아니야. 왜냐하면 한복 입어서? 아니. 그때 TV 연설을 했어. 나도 봤어요. 나 백기환 선생 연설한 거 봤어. 92년에. 내가 저런 TV에서 저런 캐릭터를 처음 본 거야. 우리 모두가 뭐 이러면서 하는데 어린 내가 보더라도 우와 저 사람은 박수를 막 우와 칠게끔 만들었다. 라카네 라카. 그거에 내가 빠져버려. 저는 백규환. 나는 그 백기환 선생 연설도 기억나요. 일부 대목이. 왜냐하면 전태일이라는 이름을 미디어에서 처음 들어본 게 백기환 선생 연설이었거든. 92년. 예. 그때 뭐 노동자의 분신이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그렇지만 지지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하여튼 뭐 원래 이 주류들하고 사람 많고 이런 거 싫어하기 때문에 하여튼 백기환 저렇게 TV에서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구나. 대중 미디어가 이렇게 무서워요. 저는 거기서 백기환을 확 맞아버렸죠. 저는 그 질문을 했어요. 그 포스터를 보고 엄마 근데 무소속은 뭐야? 그러니까 그때는 백기환 후보 무소속 나머지는 없어지고 나머지는 정당이 한 명씩 있는데 무소속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왜 같은 당에서 김옥선 씨가 무소속이었고 무소속은 여러 명 나올 수 있어? 라고 물어봤다. 같은 당인 줄 알고. 같은 당인 줄 알고. 네. 그 얘기들은 많이들 했을 것 같아요. 그 참고로 박찬종 씨는 신정치개혁당. 줄여서 신정당. 이거 그것도 나 살짝 멋있었던 게 국회의원에 한 명이야. 박찬종 혼자 됐어. 그래서 약간 독고다이의 로망 이런 거는 그래서 내가 지금도 가끔씩 생각해요. 내가 좀 이렇게 늙어가지고 이렇게 좀 한가해지면은 박찬종처럼 혼자 대통령 선거에 한번 나가볼까. 혼자 마이크 들고 이재호인데 내가 시의원 도전할 때보다 오히려 부담이 더 없을 것 같아. 시의원 때는 돼야 되잖아요. 그럼 득표도 10몇 프로, 20몇 프로 해야 된다고. 근데 대통령 선거는 뭐 깔고 그냥 하는 거지 혼자. 그래서 박찬종 6% 나왔거든. 6%. 그렇죠. 이번에 손학규 같은 캐릭터. 그래서 나중에 한번 시간 나면 나이 한 60대 됐을 때 무소속 기호 한 6, 7번 뭐 김수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호 한 15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나 사퇴. 기호 너무 뒤로 밀리면 힘들어. 그래서 하여튼 박찬종 또 6% 나왔고 차기로 대단히 유력하다. 얘기가 바로 나오죠. 그때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백기환 후보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이야기를 부모님한테 들었거든요. 이게 뭐였냐면 저희 어머니 고향집에 그 앞집에 한 8촌 오빠가 집에 8촌 오빠. 8촌 오빠가 아니지. 8촌 동생이 그 서울대에 입학을 했으니까 동네에서 다 소문이 났었죠. 동네 자랑이었죠. 동네 자랑이었는데 그때 무슨 학교 다닐 때 데모하러 다니다가 저 백기환 선거운동 하러 다닌다고 저 다니는 사람들 다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이다. 근데 저도 그런 게 있었던 게 내가 백기환 그때는 이제 우리 누나 둘 다 대학생이었거든. 90학번, 92학번인데 우리 누나들이. 그래서 전단지가 항상 집에 백기환 전단지가 있었어. 그걸 어디서 그냥 지나가다 받아왔겠지 뭐 운동권들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긴 것도 좀 희한하고 또 TV에서 우와 이래버리니까 확 빠졌던 것 같아. 대구는 NL보다 PD가 많지 않았나요? 대구는 NL이 많았지. 더 많았나? NL이 다수였는데
그 이후에 그 93, 4년 진보학생연합으로 가는 21세기 진보학생연합으로 갈 때 온건 NL이 상대적으로 좀 많아서 그러니까 백기환 선거운동을 그렇죠. 했던 팀들이 대구는 좀 많았죠. 구미의 금호공대 네. 그럴 것이고. 그리고 구미 금호공대, 경주의 동국대, 그리고 이 대구의 영남대, 예. 요쪽 그리고 효성여대 이쪽이 다 그 백기환 선거운동을 했던 팀들이 많았죠. 나는 그때도 선거 연설하는 거 못 본 것 같고 내 친구들이 구미 공단 운동장에 김영삼 왔을 때 김영삼을 가까이서 본 적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랬네요. 진짜 나무올빼미님 5달러 주시면서 92년 대선이 지금 대선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 후보들이 이때 훨씬 좋습니다. 맞아요. 8명 다 쟁쟁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보기에 아니야 그때도 안 좋았어. 아니 아이들 보기에 적어도 뭐 그것도 그- 쌍욕하는 거 걸리진 않았잖아. 그때는 핸드폰 녹음 기능이 그렇지. 없어가지고. 물론 뭐 저 혼외자들 있고 뭐 김영삼 이런 사람 있었지만 안 걸렸잖아 그때는. 아니 근데 그때도 좀 진흙탕이었던 게 내가 그때 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우리 엄마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었거든. 뉴스를 볼 때마다 엄마가 정주영 욕을 하는 거야. 나 정주영 지지하는 척하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가만 보니까 김대중보다 정주영 훨씬 싫어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돈도 권력도 둘 다 가지려고. 아니요 그거보다는 이게 몰라 언론 조작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정주영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김영삼 비방이에요. 저 사람은 대통령을 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 엄마가 막 그런 거. 저 정주영 후보는 맨날 비방한다고. 그래서 이 선거할 때 남 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구나. 근데 또 정주영 또 억울한 마타도를 당하죠. 정주영이 연설을 하고 내려오는데 바지가 흥건하더라. 그렇죠. 뭐 기저귀를 차고 다닌다거나 차고 다닌다. 네, 나이 많다고 맞아, 이제 그런 공격하는 얘기 거. 했어. 마타도가 막 돌아다니고 김대중 씨에 대한 뭐 색깔 공격이야 뭐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고. 정주영도 그때 뭐 이렇게 섹스 스캔들 같은 것들. 그러니까 뭐 혼외자식. 첩이 많다더라. 그런 얘기는 뭐 아. 그리고 뭐 가수 누구 뭐 애를 낳았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 많았어. 네. 그러고 김대중은 뭐가 있었더라? 근데 하여튼 그때 선거 연설 보면 김대중 쪽이 제일 적어. 3등이야. 왜냐면 국민당이 워낙 그 현대그룹하고 이쪽 동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때 그런 이야기는 그때 현대 직원들을 다 당원 가입시켰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현대그룹의 직원들과 그리고 가족들만 하더라도 득표율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올 줄은 몰랐다. 하청없이 직원들하고 다. 지금 채팅창에서 제한드코님께서 그때도 녹취가 있었다. 92년 대선 때 녹취가 있었죠. 초원복집. 우리가 남이가. 네, 초원복집에서 근데 그거 또 대구 경북도 아니고 부산이야. 네, 부산에서 김기춘하고 또 누구였지? 박일용이 하여튼 맞나? 하여튼 거기 거기 그 동네 네. 경찰청장 그렇죠. 등등등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터뜨렸더니 통일국민당 니네 왜 불법 도청했어 해가지고 정몽준하고 여기 통일국민당 인사들이 된소리를 맞고 나 아직도 기억나는데 지금 MBC 하고 비슷한 거지. 지금 MBC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래도 뭐 MBC만 뭐 바보 된 거 하고 비슷한 거죠. 정중에 그래가지고 내가 기억이 또렷이나 4개 혐의인가 기소가 돼가지고 이 입건이 돼가지고 조사를 받아요 검찰에서. 그래가지고 막 정주영 검찰 출두하고 나오고 막 하는 사이에 카메라 기자하고 부딪혀가지고 카메라랑 부딪혔어. 정주영 이마에 피나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정주영을 수사했던 검사가 김수민 검사였어요. 나중에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제2차장하는 그 김수민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정주영은 완전 뛰어가지고 그 선거하고 난 다음에 걔 박살 나죠 그냥. 다 그냥 거의 빤스런 해버리잖아. 그렇죠. 정주영이 빤스런 하고 김동길 남겨져 있다가 이제 박찬종이랑 뭐 통합한다고 내가 지난 에피소드에 잠깐 얘기했는데 강목 전당대회 하고 그 선거는 결국에 어쨌든 김영삼 후보의 승리로 이거 뭐 예정돼 있는 승리잖아요. 따다놓은 승리. 그렇죠. 그거 뭐 하나 나 그때 좀 약간 의아했던 게 나의 마지막 호프는 정주영이 김영삼 표를 깎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정주영 후보가 16%가 나왔어요. 내 기대치는 한 25 이상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16%밖에 안 나오고 아 선거 뭐 뻔한 선거였구나. 3당 합당 때 이미 결론이 난 선거였구나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내 마음 한편에 나 이 사건하고 비슷한 사건이 93년도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인데 박충식이 15이닝 던졌을 때 네. 난 이길 플레이오프. 아 플레이오프예요? 난 이길 줄 알았어. 아니 한국 시리즈였어요. 한국 시리즈야. 해태랑 한국 시리즈 아니야? 해태 시리즈? 네, 삼성 해태 준우승 삼성 준우승이고 93년 준우승이죠. 해태가 그때 그 선동열이 선발로 나왔고 9이닝 던지고 김정수로 교체되고 송유석 이렇게 나왔다. 송유석까지 나왔지. 예. 그때 느꼈던 내 감정. 이길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근데 92년 대선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김대중이 71년 대통령 떨어졌지. 87년에 떨어졌지. 두 번 그때만 해도 두 번 떨어지면 엄청 많이 떨어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러면 다시는 기회는 없는 거다. 그 나이도 김영삼보다 김대중이 나이 많고 그 죽을 고비를 5번 넘겼다. 이게 굉장히 나한테 크게 와닿았거든. 그래서 김대중이 설마 한편으로는 하늘이 무심하지 않다면 김대중이 이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나는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김대중이 졌어요. 뭐 그때 YS가 41%, 김대중이 32% 이렇게 졌어요. 지고 이제 그 다음 날에 바로 다음 날인지 며칠 뒤인지 모르겠는데 정계 은퇴 선언을 합니다. 그렇죠. 영국으로 갑니다. 국민들이 주신 하해와 같은 은혜를 하나도 갚지 못하고 그래서 정계 은퇴 선언을 할 때 내가 TV에서 그걸 보고 화장실에 가서 울었어? 혼자 웁니다. 와. 네, 샤이 김대중. 아무한테도 지지한다고 말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내가 샤이 지지자들의 마음을 잘 알아요. 의아할 거야. 왜냐면 나는 항상 정치적인 견해를 밝혀왔고 누굴 지지한다 혹은 누굴 반대한다 밝혀왔는데 내가 어릴 때 샤이 김대중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샤이 지지자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말을 못하고 혼자서 화장실에서 울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걸로 끝이야. 이 얘기하려고. 아니 얘기하려고 또 하면 나지 않은 거 아니야? 아니죠. 또 다음에 또 97. 근데 내가 또 김대중 씨가 정계에 복귀했을 때 맹비난을 퍼붓습니다. 중학교 때 맹비난을 퍼부어서 유시민 같은 사람이구만. 유시민이 왜 다음 시간에 얘기할 텐데 유시민이 97년에 대선 게임의 법칙 책 써서 김대중 불가론 펴잖아요. 내 의견이랑 거의 똑같아. 그리고 계속 나 조순 밀었어 97년 때 계속 처음에. 김대중 하야라 그랬어. 그거는 좀 나중에. 그런데 김대중 근데 그 유시민이 비판적 뭐. 지지해가지고 87년 때 그 김대중 미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김대중 김대중 대통령 그 서거했을 때 내 인생의 첫 대통령 이래가지고 막 싸가지고 또 감상적이게 막 올려주고. 근데 그때 그 DJ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정계 은퇴를 했던 것이 저는 그 다음에 이게 DJ가 97년에 당선될 수 있던 좀 뭐 큰 힘이 됐다고 보는 게 난 작전이었다고 봐요. 그때는 몰랐지만 문제는 손학규가 따라해서 문제였죠. 근데 어떤 거였냐면 특히 영남권의 보수적인 사람들한테 자, 이 군사 독재 정권 군부의 후예도 뽑아줘 봤고 그리고 이 지역 출신인 경남 사람도 이 YS를 뽑아줘 봤고 근데 IMF가 터졌어. 근데 김대중은 야 저기 빨갱이라 했는데 뭐 이야기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저렇게 대통령 선거를 꾸준히 계속 나오는데 미안한 마음이 쌓였던 것 같아요. 예, 그 IMF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이제는 김대중한테 기회를 줘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 계기가 만약 92년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나는 장성민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한심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장성민 씨가 김대중이 정권 교체하는 과정을 책으로 써서 냅니다. 그 책은 읽어볼 만해요. 왜냐하면 역사적 증언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졸라 웃긴다고 생각했던 게 김대중이 대선에서 지고 그 자택의 지하실에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했다는 거예요. 근데 장성민이 보고서를 써가지고 줬답니다. 그 보고서가 뭐냐?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 뭐 이런 얘기 쫙 사례를 분석해가지고 다시 도전하면 된다.
예. 총재님 다시 도전하십시오. 이거 신동욱 아니야? 신동욱인데. 안녕하십니까? 신동욱입니다. 장성민하고 신동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아, 좀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장성민도 신동욱처럼 되고 있어. 근데 그 장성민 자기가 보고서 써가지고 올려가지고 김대중이 그냥 처음에 그냥 놓고 가시게 이랬다는 거야. 근데 그걸 읽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막 되게 좋아했다는 거야. 근데 진짜 한심하다고 생각한 게 김대중은 계획돼 있었다니까. 그 장성민 당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나중에 MBC 라디오 드라마 격동 60년 이런 데서도 재현이 됐던 건데 정주영이 그때 김대중하고 막 접촉을 하려고 합니다. 예, 합당하자. 김영삼하고 맞서 싸우려면 우리 합당해야 된다. 근데 김대중이 지금 우리는 튀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김영삼 씨는 우기승천하는 기세예요. 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김대중이 계속 정치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 손가락질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김영삼 쪽에서 계속 경계하고 견제를 했겠죠. 견제하고 탄압까지도 할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결정적인 건 김대중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김영삼 지지율 90%까지 올라갔고 하나회 집어넣고 그렇죠. 전두환 집어넣을 수 있었다고 봐요. 김대중이 반대편에 있어버리면 김영삼이 자기 집권 기반 내에 있는 군부 독재 출신들을 치지 못합니다. 근데 김대중이 빠져줬기 때문에 김영삼한테는 거칠 게 없어진 거예요. 예. 멋있어. 하여튼. 예. 정치적으로만 놓고 보면 진짜 그 양김 참 멋있는 역할 사람이에요. 분담이었죠. 그리고 서로를 이렇게 존중하는 음. 느낌도 가면 갈수록 받았어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둘은 진짜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그렇지. 진짜 정치인. 그 두 사람의 분열 때문에 고통받았던 사람도 많지만 그렇지. 근데 그 둘의 분열을 통해서 생산적인 결과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렇죠. 이를테면 3당 합당 이후에 그 김대중 씨가 단식을 합니다. 91년인가? 90년인가 단식을 해요. 그때 지방선거. 예, 여러 가지였는데 공안 탄압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이걸로 단식을 하는데 김영삼 찾아갑니다. 다른 당인데 민자당 여야로 갈라져 있는데 찾아가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김대중이 무너지면 김영삼도 무너지게 돼 있어. 김대중이 무너지면 집권 세력 입장에서도 김영삼을 굳이 밀 필요가 없어져요. 후계자로. 이 둘이 같이 살아 있어야 되는 카드였던 거죠. 예. 그거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단일화 안 됐던 거하고 연결선상일 수도 있다. 둘은 동시에 떠 있어야 한다라는 거. 예. 그런 것들이 좀 작동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김대중이 정치판에서 자리를 비워주는 덕택에 나는 김영삼이 더 칼을 과감하게 휘두를 수 있었고 그리고 묘하게도 김대중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전두환까지도 까게 되죠. 예. 그때도 김대중이 약점을 슬쩍 잡혀주죠. 난 노태우한테 20억 받았다고. 예.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 큰 정치인들의 부재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느끼는 요즘이잖아요. 특히 이제 이명박 이후로 우리나라가 정치 부재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20년 정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큰 정치인들의 정말 어떻게 뭐 대통령병 환자라고 이야기 뭐 댓글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걸린 사람들의 어떤 이 정말 이 정치적인 고단수의 게임들을 있다가 이 부재가 지금 이명박 이후로 한 20년 거의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정치력을 발휘하는 큰 정치인들. 요즘은 아니 뭐 비켜주고 뭐 넣어주고 뭐 슬쩍 해주고 이런 게 없잖아. 죽으라고 막 저 새끼 안 죽이면 내가 죽는다 이런 걸로 다 쥐뜯고 싸우고 있으니까 아쉬워요. 그리고 잊혀지는 걸 못 참잖아요. 요즘은 홍준표만 하더라도 지고 나서 나오고 계속 이러고 있으니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페이스북에 자꾸 글을 쓰는. 그러니까 손학규 같은 사람들. 아니 손학규를 왜 자꾸 너무 미워해? 손학규 안 뭐 미워해. 손학규 뭐 솔직히 민주당이 잘못했지. 손학규 대접도 안 해주고 말이야. 이번에 내가 그래서 또 나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윤석열인데. 아니 민주당 내가 민주당이면 손학규 국무총리를 한번 시켜준다. 너무하지 민주당도. 아까 그 채팅창에서 양김의 둘의 공생관계가 지금 양당 대립 구도로 이어졌다. 지금 국민의힘이 김영삼의 국민의힘이며 지금 민주당이 김대중의 민주당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난 요즘 이재호 있잖아요. 네. 이재호 나와서 이렇게 평론하잖아. 네. 난 그런 게 멋있는 거 같아.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다 까고 맨날 양수터 갔다 오고 얘기나 하고
근데 그걸 보면 안타까운 게 이재호 이야기를 들어주는 국민의힘 내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건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인태도 마찬가지라. 유인태 이재호 이런 사람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빠져줄 때 좀 빠져줄 줄 아는 사람이고 후배들이 불러주면 또 가는 거잖아요. 지가 막 나서갖고 막 먼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후배들이 안 불러줘서 그렇지. 그렇지 후배들이 안 불러줘서 그렇고 그러니까 후배들이 부를 수 있는 사람이잖아 이재호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자, 92년 대통령 선거는 92년까지 왔나요 이제? 네. 또 그때 또 뭐 있었더라 92년에 뭐 재밌는 기억 없나? 92년 서태지가 데뷔했지. 네. 정주영. 다 했나요? 뭐부터 재미난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이재호가 그때. 최영우 찾아가서 둘이 우는 영상. 이재호가 내가 진짜 멋있다고 생각한 건 김영삼 대통령 그 연결식 할 때, 장례식 할 때. 그 되게 추웠고. 그 솔직히 그때 이제 김영삼이 이제 인기가 없을 때니까 돌아가실 때는 좀 다 안 찾아오거든. 그래도 거기 꾸역꾸역 와가지고 이재호 정말 불쌍하게 파카 이렇게 막 뒤집어 쓰고 막 이렇게 있어. 김영삼 장례식 때. 김영삼 장례식 때 내내 자리를 뜨지 않고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바로 손학규입니다. 손학규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재호가 전두환 장례식도 가잖아. 아 그래요? 그거는 왜 가? 그러니까 이 양반 대단한 양반이야. 그걸로 대인배 코스프레 하는 거죠. 대인배 코스프레. 김무성도 아니고. 92년에 손흥민이 태어났다. 큰일이 있어. 92년생이구나. 저하고 띠동갑이네요. 김영삼 후보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네. 신한국. 그때 민자당. 예. 신한국당 아니었나? 신한국 창조였나? 아니요. 민자당. 민자당으로 됐고 신한국당이 되었네요. 신한국당은 신한국 창조가 그때 무슨 슬로건 아니었나? 그거는 이제 대통령 되고 신한국 창조 국제화 세계화. 국제화 세계화. 이걸로 가진 거죠. 자, 그러면 이 설날 특집으로 일단 92년 대선까지 얘기를 풀어봤고요. 나머지 대선들은 저희가 차차 또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갈 때는 이미 연휴겠네요. 그죠? 네, 여러분들 지난해보다 더 많은 복 받으시기를 바라겠고. 이래 끝이야 그냥? 네. 뭐 한마디씩 혹시 두 분의 올해 목표는 뭡니까? 목표는 뭐 갑자기 그 목표를 목표 없어요 목표? 목표는 뭐 올해 하던 대로 잘 뭐 건강하게 목표죠. 뭐. 늘 새 목표 따위를 만들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목표를 안 만들어야 연말이 씁쓸하지 않습니다. 네, 제 목표는 지방선거에 꼭 낙선해야 돼. 두 명을 낙선시키는 거. 그리고 꼭 당선됐으면 좋겠을 후보가 두 명 꼭 당선되는 거. 네. 낙선될 후보는 누군가요? 네, 뭐 차차 풀어 가시죠. 네, 당선될 후보. 근데 이번 그 지선에는 꼭 어떤 이색이라기보다 우리가 꼭 모셔야 될 후보들을 좀 모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공식 출마 12번째죠 이번에 서중현 후보가. 아니요, 17번째입니다. 17번째. 출마하면. 16번 한 거 있죠. 네. 꼭 한번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구에 나오시는 분입니다. 서중현 후보. 저는 가상 정당인 뉴스 밑당을 한번 만들어 볼까. 네, 뉴스 밑당을 AI가 하나 가상 인물들이. 그리고 요즘에 이제 각 지역에서 이게 한국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건 아닌데 지역에서 지역당을 만드는 흐름들이 생기고 있어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은평에서도 만들어졌고. 벌써 뭐 지역당 얘기는 오래됐는데 다 불법이죠. 그렇죠. 네. 근데 대구 경북 정치 꼬라지를 봤을 때 지역당 밖에는 방법이 없겠다. 대구당. 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오랫동안 국민의힘 장기 독점이었는데 민주당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 의원 좀 생겼잖아요. 근데 뭐 연다발로 다 사고치고 이래가지고. 네, 그리고 배신자 김부겸. 나는 배신자 유승민이 아니고 배신자 김부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무 정리하고 뭐 하는 겁니까? 예? 이거 어떡할 거야 대구 정치. 그래서 다시 한번 지역당 개념으로 시작을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을 진짜 만들고 이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제 처지에서는 그래서 뉴스 밑당을 한번 만들어 볼까 가상정당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HSG님 5,9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뭐 다들 고마워요. 네. 방송 이렇게 봐주시고. 네, 나무위의 올빼미님이 뉴스 밑장은 항상 3부가 유익하고 흥미진진하네요. 네, 이제 입이 풀려요. 네, 그렇습니다. 앞에 쓸데없는 얘기 한다는 거죠. 아쉽지만 추석에는 부디 아재와 조카들 봤으면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추석 때는 또 다시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렇겠네. 선거 평가로 한번 다음 추석 때. 아, 선거 평가로 할 거면은 요번 대선 마치고 바로 해보죠. 그 직후에. 추석 때까지는 방송을 우리 안 할 건데. 그러니까 그러기가 쉽죠. 그러니까 대선 아재와 조카들은 일단 지선 때까지 합니다. 저희. 아재와 조카들은 3월 9일 대선 끝난 직후에 하는 것 좋고, 제가 이번에는 대선 개표 방송을 뉴스 밑장에서 하기는 좀 어려울. 그렇죠. 몸값이 네, 제가 아마 SBS에서 주로 뛰게 될 것 같아요. 개표 방송은 그러면 SBS. 거기서 대구 경북 그 코너를 현장 연결해서 전용길 기자를 연결해. 아니 뭐 연결. 이창훈을 연결해. 내가 뭐 아나. 그러면 기자가 해야지. 여기서 하고 계시면 현장 연결을 제가 한번 주선을 해볼게요. 그렇게 네. 해서 네. 전용길 기자가. 아마 우리도 대선 개표 방송을 할 수도 있어요, 이 대표님. 우리도 해야 돼. 우리도 할 거. 진짜? 우리도 해요. 와 싫어. 여기 빼고 해. 난 여러분 저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 일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 지방선거는 또 어쨌든 해야 되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설 특집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 우리의 마음과 기도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오늘도 주문 외우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수라 바이바이 타. 안녕.